네, 이거 6번 문제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영상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 내용을 한번 보면요. 네, 그림 가와 같이 질량이 각각 3m, m, 2m인 물체 A, B, C가 실로 연결된 상태로 각각 빗면에서 일정한 속력 V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주의해야 합니다. 네, 정지하고 있다는 말이나 일정한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다는 말이나 동일하게 바로 힘의 평형이 이루어져 있는 상태, 알짜 힘이 0인 상태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 가의 상태는 알짜 힘이 0인 상태, 힘의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림 나는 가에서 A가 전 P에 도달하는 순간 A, B를 연결하고 있던 실이 끊어져서 A, B, C가 각각 등가 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4분의 1 mg고 끊어진 후를 얘기하는 거죠. 4분의 1 mg이고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의 C는 D만큼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앞부분부터 좀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3점짜리 문제이고 난이도가 있는 문제라서 좀 복잡함이 있어요. 좀 차분하게 하나하나 좀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 가해 상태에서 지금 좀 어려운 부분이 일단 분석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볼게요. 지금 3m과 m이 빗면에 놓여져 있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이런 형태에 의해서 수평 방향으로 내려가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B는 m이고요. 질량이 A는 질량이 3m이죠. 그래서 연직 방향, 수직 방향이죠. 수직 방향으로 중력에 의해서 mg, g는 중력과 속도, 그리고 3mg의 힘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무게가 이렇게 누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빗면 때문에 이 힘이 빗면과 수직인 방향과 빗면과 수평인 방향의 두 가지 힘으로 분리가 돼요. 그래서 수직인 힘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몇 번 설명했듯이 이 빗면의 수평, 빗면에 이렇게 작용하는 그 표면 장력입니다. 표면 장력. 그래서 우리가 책상면을 누르면 책상도 이제 그 반대 방향으로 힘을 작용하는 것처럼 이 수직 방향, 빗면의 수직 방향인 이 힘은 빗면의 표면 장력에 의해서 사라집니다. 바로 평형을 이루어서 운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제 평면과 수평 방향에 있는 이 힘만 작용하는데요. 이걸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면 이 빗면의 이쪽 각이 세타라고 하면 이 세타가 이 힘을 분석한 이쪽 각입니다. 이 세타가. 그래서 mg인 경우에는 지금 수평 방향의 힘을 분석하게 되면 mg 곱하기 요 사인 세타를 해주게 되면 수평 방향의 힘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인 세타는 이것분의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 비율, 이것분의 이것의 비율에다가 mg를 곱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이 방향, 수평 방향의 힘만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질량 m에 의해서 생기는 이 무게에 의해서 생기는 수평 방향으로 내려가려는 힘 FB는 바로 mg 사인 세타가 되고요. 그리고 3m인 경우에는 당연히 3mg에 의해서 생기게 되는 이 FA, 수평 방향으로 내려가는 힘 FA는 3mg 사인 세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질량의 비율만큼 결론적으로 이 수평 방향으로 내려가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FA는 FA가 B의 3배의 질량을 가지고 있듯이 수평 방향으로 내려가는 힘 역시도 3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FB가 요 B가 내려가려는 힘을 F라고 하면 A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은 3F로 놓고 문제를 풀게 되면 이제 중요한 기본적인 그 식을 세울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어야 그래야 이게 질량 m이니까 수평 방향으로 내려가려는 힘은 mg 사인 세타가 나오고 3m이니까 수평 방향으로 내려가는 힘은 3mg 사인 세타가 나와서 3배의 힘을 갖게 되는구나. 얘를 F라고 놓으면 B가 내려가는 힘을 F라고 놓으면 A가 내려가는 힘은 3F라는 것을 바로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반대 방향의 힘 FC가 작용하잖아요.
이 FC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3F와 F 합쳐서 4F가 되겠죠. 4F라는 이쪽 방향의 힘과 FC라는 이쪽 방향의 힘이 평형을 이루어서 등속 운동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F와 F를 더한 4F에 해당하는 힘이 FC와 같은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C에 작용하는 그 힘은 바로 이 두 개의 값을 더한 4F와 평형을 이루기 때문에 FC 역시 FC가 4F에 해당하는 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뭐 혹시 잘못 생각해서 이게 M이라서 M이고 여기 3M이라서 이게 2M이면 2F 아니냐? 그건 지금 빗면이 기울어진 각도가 이제 다르죠. 빗면이 기울어진 이 세타의 각, 이 세타의 각, 여기는 이 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같은 각이면 그렇게 될 수 있지만 각이 다르니까 그렇게 된다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의 평형으로 풀면 FC는 이쪽 힘을 더한 힘의 합력인 4F에 해당하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문제를 풀어가는데 기본적으로 식을 세우는 그 중요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FC는 4F라는 것까지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실이 끊어지고 난 이후에 이제 운동하는 상황이 되겠죠. 지금 이 힘의 평형을 통해서 알게 된 A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힘 3F, B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힘 F, 그리고 C에 작용하는 수평 방향의 힘, 빗면의 수평 방향인 힘 4F까지 이렇게 확인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실이 끊어져도 실과는 상관없이 동일한 힘이 지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힘을 설정해 주어야만 문제가 풀리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실이 끊어진 이후의 상태를 이제 분석하기 시작하면 B와 C의 운동을 볼게요. 지금 여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B하고 C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죠. B하고 C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M과 2M이니까 질량은 3M이 되겠고요. 이쪽 방향으로 4F의 힘이 작용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F의 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짜 힘은 이쪽 방향으로 3F의 힘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와 C가 움직이게 되는 B와 C가 움직이게 하는 가속도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 하면 질량은 B와 C를 합한 3M 그리고 힘은 4F에서 F를 뺀 3F가 알짜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속도 B와 C의 가속도는 바로 3M분의 3F 3을 약분하면 M분의 F로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B에 작용하는 여기에 추가로 준 단서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나에서 실이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다시 말해서 지금 이 B가 B에 작용하는 힘이 두 가지예요. B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실이 당기는 힘하고 그리고 이 B의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려는 힘 두 개만 작용합니다. 그래서 요 F라는 힘과 실의 장력 T가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힘에 의해서 이 최종적인 운동이 결정이 되는 것이고 이 B와 C의 운동은 B와 C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하는 가속도는 이미 구해 놓았어요. 이렇게 M분의 F로.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을 계산을 해보면 결국엔 장력이 끌어당기는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T를 기준으로 보게 되고요. T-F를 해줍니다. 그러면 최종 이 알짜 힘이 나오게 되겠고 이 알짜 힘에 의해서 지금 이 B가 운동하는 것은 B의 질량 M에다가 AB가 한 덩어리가 돼서 가속되는 바로 이 가속도는 M분의 F라고 했죠. M분의 F를 대입해 주고요. 이 장력 T, 바로 C이 B를 당기는 힘, 문제에서 조건으로 줬어요. C이 B를 당기는 힘은 4분의 1 mg라고 줬잖아요. 그래서 그 식에다가 그대로. 그래서 T가 이쪽으로 당기고 F는 이쪽으로 당기니까 T가 커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T-F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요 알짜 힘에 의해서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요 T 아까 문제 조건에서 준 4분의 1 mg 대입하고요. 요 A, B, C 바로 B와 C가 한 덩어리가 돼서 운동하는 그 가속도 M분의 F 위에서 구한 거 대입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4분의 1 mg 마이너스 F는
m 곱하기 n분의 f에서 약분되고요. 그러면 이 정리를 하게 되면 요 마이너스 f 넘어오면 2f가 되죠. 2f는 4분의 1 mg가 되고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f 그 힘의 크기가 8분의 1 mg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8분의 1 mg라는 걸 확인했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이 바로 이제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C가 D만큼 이동한다라고 해서 좀 이제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자, 이 내용을 보면 먼저 실이 끊어진 순간부터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라고 하는 요것은 이 시간이죠, 시간.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그 때죠, 때. 바로 시간 간격을 의미하고 이 시간 동안에 C가 D만큼 이동했다라고 하는 이동거리를 얘기합니다. 시간과 이동거리에 대한 내용이 되는 것을 파악을 하면 되겠고요. 자, 그럼 A의 운동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C의 운동에 대한 내용을 따로따로 파악해서 연관성을 좀 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최고점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지금 실이 끊어지기 전에 이미 V라고 하는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속력으로 지금 빗면의 위축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었죠. 그럼 실이 끊어졌다 하더라도 이 A는 바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V라고 하는 그 초기 속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대 힘만 반대 방향 빗면으로 내려가려는 힘만 작용하더라도 이 A는 한동안은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속력이 이 3F라고 하는 힘에 의해서 반대 방향의 가속도로 그 속력이 줄어들 테지만 그 속력이 제로가 될 때까지는 남아있는 초기 속력에 의해서 빗면의 윗방향으로 움직이게끔 돼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아있는 그 초기 속력 V가 3F에 의한 그 가속도에 의해서 제로가 될 때까지는 A는 이 빗면의 윗방향으로 움직이게끔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를 하면 그 시간 간격 동안에 C가 D만큼 이동했다는 이제 말이거든요. 자, 그 내용을 다시 말하자면 A가 최고점까지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A의 초기 속력 V가 바로 이 빗면의 아래 방향으로 내려가려는 힘에 의해서 생긴 반대 방향의 가속도에 의해서 제로가 될 때까지라는 시간 간격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실이 끊어진 이후 A의 가속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단순히 그냥 실이 끊어졌기 때문에 장력은 작용하지 않고 그냥 A의 질량에 의해서 빗면 아래로 내려가려는 그 힘만 작용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실이 끊어진 이후에 A의 가속도에 대해서 구해주게 되면요. 이 가속도의 방향은 당연히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였고요. A의 질량이 얼마인가요? 3m이죠. A의 질량은 3m이고 이제 앞서서 분석했을 때 이 A에 가해지는 그 힘의 크기는 3F였단 말이죠. 그래서 3n분의 3F고요. 3, 3 약분하게 되면 n분의 F인데 방향이 반대의 가속도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n분의 F가 되고요. 요 F가 8분의 1 mg라는 거 요 위에서 구했습니다.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F 자리에다가 대입을 해주게 되면 역시 8분의 1 g라고 하는 가속도가 나오는데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요 A의 가속도, 실이 끊어진 이후에 A의 가속도를 구했고요. 이제 초기 속력 A가 가졌던 빗면 윗방향으로의 초기 속력 V가 반대 방향의 가속도 마이너스 8분의 1g에 의해서 제로가 될 때까지의 그 시간을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0으로 놔준 게 바로 V가 제로가 될 때까지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마이너스 8분의 1gt가 되겠고 이거를 우변으로 이항하게 되면 8분의 1gt는 V가 되겠죠. 그래서 t를 구하고 싶기 때문에 이게 8분의 1g는 8분의 g고요. 역수치에서 양변에 곱하게 되면은 처리가 되니까 g분의 8로 v와 곱해져서 t는 g분의 8v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C의 운동에 대해서 또 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C의 가속도를 먼저 확인해 보면 당연히 B와 C가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고 있죠. 실이 끊어진 이후에. 그래서 B와 C의 가속도 자체가 C의 가속도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B와 C의 운동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이 끊어진 이후에 B와 C가 실로 한 덩어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 B의 질량 M과 C의 질량 2M이 합쳐져서 3M에 해당하는 질량을 갖게 되고요.
예, 지금 C에 작용하는 힘이 4F이고 그 반대 방향으로 F가 적용하기 때문에 4F-F에서 3F에 해당하는 힘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질량은 3M, 힘은 3F 이어서 예, 결국 요 ABC, 이거 위에서 이미 분석을 했었죠? 예, 분석을 했네요. 그래서 3n분의 3F여서 n분의 F로 결론이 이미 나 있는 내용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n분의 F고요. 아까 이제 F가 8분의 1 mg라는 거 구했기 때문에 이 8분의 1 mg 대입합니다. 그럼 약분해가지고 A, B, C 역시 B와 C의 가속도 역시 반대 방향으로 8분의 1 G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D라고 하는 거리가 어떻게 나왔냐면 C이 끊어지는 순간의 초기 속력은 전부가 V잖아요. V 곱하기 T 플러스 공식입니다. 2분의 1 바로 C의 가속도인 ABC T제곱 이렇게 하게 되면 이동한 그 거리에 대한 식이 완성이 됐어요. 그럼 그 최고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 바로 A가 물체 A가 가지고 있던 빗면 위로 올라가려고 했던 그 V가 반대 방향 가속도에 의해서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은 G분의 8V로 구했습니다. 이 G분의 8V를 갖다가 T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 앞쪽에서는 G분의 8V 제곱이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도 A 요거 가속도 여기 8분의 1 G 그대로 대입하고요. T 제곱 자리에 G분의 8V 전체의 제곱을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해주게 되면요. 결국 요 거리 D라고 하는 것이 G분의 12V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 과정에서 이미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조건 니은 디귿에 대한 게 증명이 된 거죠. 사실. 자, 니은 디귿 보세요. 니은 조건은 나에서 B의 가속도는 8분의 1 G이다 했죠. B의 가속도를 구했잖아요. 요 B의 가속도나 C의 가속도 같은 거죠. 8분의 1 G 이미 구했습니다. 그리고 디귿 보세요. 디귿. 요 D의 거리는 G분의 12V제곱이라 했는데 방금 구한 게 G분의 V제곱, G분의 12V제곱, D가 G분의 12V제곱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참이라는 것을 이미 확인했고요. 가만 확인하면 되는데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이 C를 당기는 힘보다 크다라고 했어요. 보겠습니다. 자, 요것만 딱 분석을 하면 되죠. 가에서. 자, 지금 힘이 이렇게 4F, F, 3F가 된다는 것은 앞서서 확인을 했고요. 그러면 요 C이 A를 당기는 힘은 요 A만 고립을 시켜요. 그리고 C이 붙어 있는 거죠. 요것만 딱 고립시켜가지고 생각해도 모든 건 성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C이 끊어지기 전에 어떤 상태였냐면 등속 운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힘의 함력은 0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체 요 A에 대한 것도 장력과 요 내려가려는 힘 3F가 평형을 이루고 있어야 하는 거죠. 바로 장력, C이 A를 당기는 장력을 TA라고 했습니다. TA와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3F가 결국 평형을 이루면 알짜힘이 0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장력 A를 당기는 힘 TA는 3F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 C를 당기는 힘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운동을 한다고 해서 지금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등속 운동을 한다는 것은 힘이 가속도가 없다는 것은 힘이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힘의 알짜힘이 0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C만 딱 떼내가지고 분석을 하더라도 이제 모든 게 참으로 모든 것이 분석이 돼야 되기 때문에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4F예요. 그리고 이 C를 당기는 힘은 TC라고 놓겠습니다. 반대로 운동은 지금 내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내려가는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결국엔 내려가는 방향의 힘 4F- 반대 방향 TC라고 놓게 되고요. 이것 역시 등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알짜힘이 0이어서 0이라고 놓으면 TC, C를 당기는 실의 힘은 4F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지금 이렇게 비교해보면 A를 당기는 실의 힘은 3F, C를 당기는 실의 힘은 4F예요. 그럼 어느 게 더 큽니까? C를 당기는 실의 힘이 더 크죠? C를 당기는 실의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기억이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실이 C를 당기는 힘보다 크다. 아니죠. C를 당기는 실의 힘의 크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기억은 거짓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니은 디귿은 위에서 이미 참이란 거 다 증명이 됐기 때문에 최종 답은 바로 니은과 디귿이 참이라고 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